그래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들었고, 국정 운영에 대한 이런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는 내가 만나면 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윤석열의 재판석 곽종근 사령관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계엄 이후 청문회에 섰던 합참의장은 어땠습니까? 계엄의 불법성을 묻는 질문에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뱀처럼 빠져나가는 그 비겁한 눈빛, 국가의 운명을 짊어질 별 4개가 고작 제 안위만 챙기는 사이 군인의 양심은 시궁창에 버려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태도 여러분은 견딜 수 있으시겠나요? 이런 비겁한 합참의장 때문에 분노하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속마음이 담긴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원래 장관 후보자는 여당은요 솔직히 민망할 정도로 덮어두고 쉴드 칩니다. 네. 야 근데 우리 두 의원님들은 지금 내란 정국을 잃지 않고 있어. 합참 의장이 얼마나 지금 내란 정국에서 중요한 자리인데 뭐 여당이고 뭐고 없이 그냥 박살 내시더라고. 냉정하게. 나는 솔직히 너무 멋있더라고. 두 분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의원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올 텐데요. 이제 인사청문회 전에 그 후보자에게 질문지를 먼저 보내면 후보자가 거기에 답을 써서 다시 국회로 넘기나 봅니다. 먼저. 네. 그런데 계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렇죠. 계엄 관련한 질문이. 네. 계엄 관련한 답이 얼마나 중요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답을 쓰지 않은 거야.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나는 답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나 봐. 이건 심각한 거거든 사실. 그것을 여당이라고 봐주지 않고 제대로 파고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무사 계엄 문건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냐? 후보자의 견해. 합참의장의 역할 중에 계엄과 관련된 역할로 총괄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근데도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장 하지 마세요. 합참정보본부장 지하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의장을 패싱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여기에 답변서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계엄과 관련돼서 전부 수사 중이에요. 일반론적인 거 물었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명의 합참을 거쳐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수사 중이에요? 국권조직법을 묻고 있는 거지. 그렇지. 계엄의 개짜만 나오면 전부 수사 중이에요. 평양 무인기 합참의장 김명수가 패싱 당했다고 했잖아요. 특검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합참의장으로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임할 거냐. 수사 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계엄은 있어서도 안 되고 다시는 군이 관여 안 하겠습니다. 네. 성일종 겁먹었어. 성일종 겁먹었고. 네. 부승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사실 참 어려워요. 어렵죠. 여당이고 여당 예. 간사고 맞습니다. 뭐 사전에 이제 조율을 하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입장인데. 맞아. 야. 근데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친분이 있는 선배님입니다. 아는 분이에요, 심지어? 예, 예. 공군이잖아, 공군. 아, 같은 심지어 공군. 아는 네, 그냥 분이야. 개인적으로는 친합니다. 근데 친한데 저는 이제 단 한마디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합참의장의 의지, 내란 종식 개헌과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얼마 전에 9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걸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서면 답변서를 보면서 1차적으로 너무 실망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질의 과정 속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뭐냐면 계엄 세력이 써준 것 같더라고요. 답변서를.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그다음에 계엄 세력들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단호함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질의를 하면서 또 이제 답변서를 봤냐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안 봤을 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이 아닐 거야. 이런 의도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과정에서 질의 과정에서 정말 너무 열이 받고 의장의 후보자인데 앞으로 이제 정군에 대한 이제 군령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또
이제 왕따가 되고 패싱 당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청문회를 통해서 단호함을 보여주고 아. 함부로 어떤 지휘 체계를 그렇지. 유린해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군인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지. 이제 참모들도 겁을 먹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려고 끊임없이 같은 아. 질문을 반복했던 야. 겁니다. 오전이고 오후고. 아이고, 그래서 좀- 어떻게든 뭐 좀 좋게 아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합참의장 자리가 타구냐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명수 의장도 정말 바보같이 무능하고 바보같이 보였잖아요. 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합참의장은 타구냐면 안 된다. 타군이라면 육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육군 외에. 네.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가 이제 공군이니까. 굳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국방위 전체에 의해서 강선영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을 할 수 있나 내정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공군 출신이다. 그리고 이제 임종득 의원과 한교 의원 엄청 띄워주더라고요. 530 특기다, 보병, 작전 특기다 이런 걸 엄청 띄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앞에 스토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강인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좀 마음이 그러네. 저는 얼마나 가슴이 그러니까 정말 쓰리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뭘 또 감사할 아, 진짜로 감사해요. 예. 그게 합참의장 후보자 태도 보셨죠? 이것이 대한민국 군의 최고 정점이라는 합참의장 후보자가 보여준 민낯입니다. 불법 계엄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발언 범위가 아니다라며 비겁한 침묵 뒤로 숨었는데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국가의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어깨 위에 달린 무거운 별의 무게였을까요? 이와 다르게 차디찬 법정에서 자신의 커리어와 안위를 모두 내던지고 진실을 증언한 곽종근 사령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말한 군인의 양심은 오늘 이 합참의장 후보 청문회장에서 처참하게 짓밟혔는데요. 책임은 통감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라는 그 비겁한 궤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에서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수많은 국군 장병들의 자부심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는 별은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불법 계엄의 진실을 덮으려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이 비겁한 연극에 동조한 범죄자들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구승찬 의원의 일갈은 단순한 호통이 아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에게 군인의 양심이 단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자가 다시는 군의 수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도록 우리는 시선을 떼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이 무책임의 끝에는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원한 사이다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이 채널의 유일한 독립 자금이라 생각하시어 거대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 말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